차이점은요. 네. 바이러스의 차이점입니다. 독감이 독한 감기가 아니고 원인이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감기는요,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200가지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기에는 예방접종이 또 따로 없죠. 근데 독감에는 미리 이제 백신을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독감은 인플루엔자 A, B 요런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요런 것들은요. 잠복기가 또 굉장히 깁니다. 독감은 잠복기가 거의 없죠. 그다음 날에도 바로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독감은 보통 한 3주 정도 우리 오한과 뭐 근육통과 뭐 고열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증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는요, 우리가 7일 정도면 끝이 나죠. 보통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치료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감기에 약을 받았죠. 그 약이 무엇인지 또 제가 또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 주일이면 회복을 한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는 다들 이렇게 어 보셨죠? 이게 잠복기가 보통은 14일, 1주에서 14일까지 잠복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서 감기는 우리 이 뭐죠? 기도나 이 점막 쪽에서 이 상부의 점막 쪽에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독감이나 폐렴이나 요런 것들은 폐까지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거.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는 거. 네. 지금은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내 눈엔 보이진 않았지만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털에 붙은 바이러스. 네, 보시죠.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내가 지나가다가 코털에 이렇게 점막에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코털이 붙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아 참, 우리가 특히나 독감 같은 것들은 환절기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감기는 사계절 내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월 달에 보통 독감 그 예방 접종을 하죠. 그게 바로 환절기 뭐 11월, 12월부터 이렇게 독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항체를 만드느라고 보통 10월에 독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게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네, 보겠습니다. 오늘 감기와 면역이라고 했는데요. 감기, 그러면은 감기 걸리고 7일 동안 내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코털에 붙은 바이러스들이라고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눈앞에는 존재하고요. 아마도 여기 코털에도 붙었을 수도 있고 우리 점막에도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막이 약한 곳이나 또는 피부가 상처 난 곳, 요런 곳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코털에 붙은 것도 이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할 수 있겠죠. 침입을 하게 되면 요 밑에는 우리 세포가 있고 혈관이 있어서 혈액이 흐르고요. 요 밑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이러스들이 붙어 가지고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 세포는요. 이 면역 세포를 통틀어서 백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수에서 혈액이 생성이 되죠. 그 혈액에서 어떻게 네 가지 피사총사가 만들어집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피사총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배우더라고요. 저희 딸이 "엄마 혈소판은 상처가 나면 딱지를 생기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백혈구는 요걸 바로 면역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요, 제가 한 6가지 정도 오늘 소개를 해 드릴게요.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 정도 알고 나면은, 아, 홈쇼핑에서 요것 때문에 이걸 파는구나. 아, 의사가 요런 얘기를 하는 게 쏙쏙 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과립구, 배식세포, 마스트세포, NK세포. 자, 여기서 들어보신 면역세포들도 있을 거예요. 요 4가지를요,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1차 면역은요, 지금도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T림파구, B림파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2차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감염이 됐을 때 출동하는 2차 면역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아까 막 코털에도 붙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난 그래서 이 피부가 우리 1차 방어막인 거죠. 피부가 튼튼해야 되고 이 점막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이 밖으로 나온 점막인 눈이 건조하면 어떻게 되죠? 이 결막염이 잘 걸리는 거죠. 코가 아까 건조하게 되면 코털에 붙어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목이 건조하게 되면 목 감기가 잘 걸리고 질이 건조하게 되면 질염이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점막이 촉촉하고 건강해야지만 바이러스들을 잘 막을 수 있다. 피부가 건강해야지만 잘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감염된다고 상처를 소독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약해진 피부나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첫 번째로 대식세포가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이 바이러스들을 잡아먹습니다. 말 그대로 대식가예요. 잡아서 삼켜서 꿀꺽 삼켜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베이식 세포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마스트 세포가 와, 안 되겠다. 바이러스들이 지금 너무 많이 침입을 하네? 라고 판단을 하고 마스트 세포가 이제 명령을 딱 내립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과립구야, 네가 이제 출동을 해야 되겠어. 라고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출동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 우리 몸의 화학 물질을 뿜어줍니다. 요게 바로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 히스타민?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있던데. 맞습니다. 바로 그 히스타민인데요. 히스타민은 어떤 거냐면은, 모기가 우리가 딱 물었어요. 모기 물렸을 때 고기가 빨개지면서 퉁퉁 불면서 막 가렵죠. 요게 바로 히스타민이 분비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모기가 가지고 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히스타민을 뿜뿜해서 이 속에 있던 과립구를 혈관을 팽창시켜서 과립구를 출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은 가려워요. 그래서 우리 가렵기 때문에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약을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또 감기 있을 땐 처방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풀어진 혈관이 싹 가라앉고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모기가 물렸을 때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신발라요. 네. 모기가 물렸을 때 히스타민 반응 빨갛게 일어나는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지금 면역 반응을 한 거잖아요. 과립구가 출동을 해서 내 몸을 지키는 면역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반응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을 먹으면 좋다, 안 좋다? 항히스타민제, 즉 감기약은 억제제다. 네.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으니까 7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막 한 달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약 기운으로 이걸 억누르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면역이 싸우려고 하고 또 억누르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이 아니라 막 열흘씩 15일씩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면역을 도와주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과립구가 이제 출동을 해서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가 막 들어와 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염됐다,
감염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에 감염됐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독감에 감염됐다, 양성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감염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를 하죠. 여기 보면은 수용체가 딱 있는데 이거를 수용체를 열고 안으로 확 들어와요. 요게 바로 감염되는 모습인 겁니다.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이 DNA와 RNA를 막 바꾸면서 이 세포가 감염이 됩니다. 주변 세포들이 막 이렇게 감염이 돼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침투를 하면요. RNA가 여러 가지로 탁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딱 쪼개져서 200개의 바이러스들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해서 주변 세포들을 복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보니까 지금 정상 세포에서 복제된 세포들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막 전쟁이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파괴되고 있는 세포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일어납니다, 몸에. 그러면 이때 어때요? 감염됐으니까 이 세포들을 그냥 놔두면 또 안 되겠죠. 그럴 때 자, 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2차 면역. 1차 면역은 이 세포 안으로 침입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2차 면역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2차 면역 중에서 요 T임파고는요. 4개 정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2개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헬퍼 T임파고 그리고 킬러 T임파고. "아유 내가 그 머리 아프고 그런 걸 다 외워야 돼." 아니 한번 그냥 동화처럼 한번 들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헬퍼 T임파고는요. 대시세포가 막 와 가지고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야 이번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요 모습을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특징이 이렇고 모습이 요렇게 생겼고 몽타주가 요렇게 생겼고."라고 해서 정보를 딱 나눠 줍니다. 그럼 이 헬퍼 팀하고야 그가 킬러 팀하고한테 이 정보를 또 나눠 줘요. 그리고 B인파고한테 또 정보를 나눠줘서 "이번에 들어온 나쁜 놈이 말이지 특징이 이렇고 몽타주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또 정보를 나눠줘요. 그러면 평소에는 림프절에서 가만히 있던 킬러 T임파고가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네.' 하고 출동을 합니다. 얘는요 세포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뚫고 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독성을 주입해서 얘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파괴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우리 몸에서 어때요? 으슬으슬하고 오한이 일어나고 아프고 몸살기가 있고 막 몸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프죠. 지금 감기 걸리고 3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몸살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러면 '아 내 몸에서 지금 킬러 T임파구가 출동을 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 잘 치를 수 있도록 폭탄을 주고 응원군을 보내주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몸살이 일어나는 거는 '아 내 면역 세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여기 사진 보시면은 T 세포가 세포를 공격하는 모습, 네 독성을 막 주입해 가지고 파괴하는 모습이 여기 인제 사진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 시간 동안 T임파구가 막 파괴하고 무찌르고 하는 동안 이 B임파고는요. 뭘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걸 합니다.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이번에 들어온 항원, 나쁜 놈이 요런 세모 모양이야. 그러면 여기에 꼭 맞는 항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평생을 기억했다가 얘 이놈이 들어오기만 하면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놈이 요렇게 생긴 항원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여기에 꼭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기억했다가 바로바로 탁 처리를 해요. 그래서 기억세포입니다. 기억을 할 수가 있고 평생을 기억했다가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 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아프면서 성숙한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아프면서 지금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픈데
대신 죽여주는 것들을 계속 넣어. 그러면 어떤 애는 폐렴에 또 걸렸는데 지난번에 걸렸는데 또 걸려 가지고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얘는 뭐죠? 항체를 만들 시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항체를 만들 재료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되느냐? 시간과 재료를 줘야 됩니다. 이 항체는요, 뭘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먹은 영양소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이 만나서 이 항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영양소를 완전 대량으로 팍팍팍 넣죠. 어떤 걸 먹나요? 단백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약이라고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X, 비타민 C, 우리 아세로라 C 있죠? 아세로라 C를 3시간마다 이렇게 먹습니다. 왜 그래요? 면역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면역 세포의 주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그리고 달이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몸을 후끈후끈하게 데워줍니다. 몸이 데워지면 이 활동성이, 면역 세포의 활동성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네, 유산균 요런 것들, 그리고 이 점막에 좋은 카로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비자들은 이거를 기침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상피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영양소들을 먹어주면 항체를 만들고 잘 싸우고 전쟁을 잘 치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백혈구 3시간마다 죽는 백혈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마다 이걸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3일이면은 엄청 이렇게 잘 나와요. 빠르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아픕니다. 왜? 항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 잘 치렀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열심히 전쟁 치른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3-4일은 아프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콧물이 줄줄 나고 가래가 줄줄 나오면서 누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열심히 싸운 백혈구 시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열심히 잘 싸운 이 백혈구 시체들을 밖으로 잘 배출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요 잘 모아 가지고 혀 뒤에 모아 놓은 것이 가래고요. 여기 코 쪽으로 모아 놓은 것들을 잘 배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소를 할 때 청소해 줄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비타민 C 많이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안 먹고 감기약에 어떤 거 들어 있나요? 네. 어떤 거 들어 있어요? 코를 인제 이 찐득찐득하게 말라 버리게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약 이런 것들 먹고 나면은 어때요? 찐득찐득하게 배출이 안 되죠.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뭔가 여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누런 뭔가 냄새가 나요. 안에 말라붙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콧물약 같은 거 먹고 나면 소변 양도 확 줄어들고 코가 막 말라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한 이 뭐죠? 카로틴 플러스 이런 것들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비타민 C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청소를 잘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기 다 끝난 후에 뭐 하죠? 전쟁 치렀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포들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복구시켜야 되겠죠. 다시 잘 집을 짓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 그 아픈 후에 몸보신 해야 된다면서 뭐 삼계탕도 먹고 뭐 용서 뭐 그런 것도 먹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포의 주재료였던 단백질을 그런 식으로 보충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단백질이 있죠. 네. 우리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 그걸로 팍팍 넣어 주셔야 돼요. 팍팍 넣어 주고 이 영양소, 저는 이것들이 좀 다 들어있는 맨즈팩을 추천을 드립니다. 맨즈팩과 함께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C, 유산균과 함께 단백질을 팍팍 넣어 주면은 세포들을 재건하는데, 내 몸을 다시 되살리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시기가 또 이제 감기 후에 우리 재건을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걸릴 수는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이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좀 덜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어막이 튼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막 세포와 피부 요런 방어막이 튼튼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또 침입을 했을 때 내 면역 세포가 잘 싸우면 됩니다. 잘 싸우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면역 세포들이 대기를 딱 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을 자꾸만 억제하고 억제하는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이 면역 세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영양소를 줍니다. 영양소를 주고요. 또 뭐죠?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양소를 주면서 우리는 이 치리를 잘 이겨낸다면 다시는 아프지 않을 내 몸의 항체가 잘 생성되는 그런 몸으로 또 건강하게 이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